안녕하세요, 오토카 매거진입니다. 오늘 시간은 폭스바겐 제타와 아반떼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반일 감정 앞세워서 열폭하다 유니클로 세일에 한방에 무너지고,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 사건때 거봐 그렇게 폭발을 빨아주더니 폭파됐네? 하고 비아냥대다가 아우디 A4 평택바람 맞으면서 1년 동안 대기한 차량 세일에 또 한 번 무너지고, 그러면서 어느새 대한민국 국민은 호구라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국뽕 마케팅들이 늘기 시작했죠. 거봐, 역시 한국 사람은 국산을 먹고 국산을 타야 하고 국산이 최고여 그때 또 아침이야! 하고 정신승리하면서 각종 현대기아차 새로 출시된 차량들의 사전 계약률 신기록을 세우며 각 세그먼트의 판매량을 줄세울 만큼 현기의 독주가 이어진 가운데,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은근슬쩍 계속 올렸던 가격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쯤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배달의 쇼핑의 민족 아닙니까? 아시아에서 중국을 제외하고 이만한 거북이 등딱지만한 크기에, 그것도 분단된 나라에서 BMW 5 시리즈가 월드 프리미어 행사를 하고 E클래스가 1위를 하며 세계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일이 단순히 우연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해외 판매사들도 이제는 저 나라에 은혜를 갚아야 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걸까요? 북미에서 죽쓰고 유럽에서도 점점 고급 세단 판매량이 하락하고 있는데, 저기야 저기 우리가 살 길은 바로 저곳이야 유레카 하고 넘어온 결과 정말 제대로 되게 물 건너온 놈이 하나 있었으니, 유럽에서는 2019 2019 제타로 판매되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제타로 소개된 놈이죠. 아니 제타? 티구안도 아니고 골프도 아니고 왜 제타? 이러겠지만 40년이 넘어가는 시간만큼 역사가 긴 모델입니다. 1세대 1979년 제타를 시작으로 2세대 1984년, 3세대 1992년, 4세대 1999년, 눈에 익기 시작한 모델 5세대가 2005년, 6세대가 2011년, 바로 7세대가 2018년부터 판매가 시작된 것이죠. 이 7세대가 바로 프로젝트명 A7, 아우디 A7은 아닙니다. A7이라고 명칭이 되어 있고요.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우리나라엔 아반타도르, 아반떼라는 부동의 준주형 모델이 있는데 옵션만 쭉 넣어주면 바로 팔리는데 뭐 어쩌라고 하는 물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신 차려야 할 것은 바로 현대 아반떼입니다. 이번 시장 코나도 어쩌면 정신을 차려야겠죠. 왜냐? SUV 살 사람들에게도 입문용 외제차라고 하면 세단으로 충분히 넘어올 테니까요. 미쳤다고 할 만큼의 금액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프리미엄 모델이 2,714만 9천원이고요. 프레스티지 모델이 2,951만 6천원입니다. 프리미엄 모델 같은 경우 자사 폭스바겐 파이낸셜 서비스를 이용하면 최대 14%의 추가 할인을 통하여 2,429만 9천원에 구매할 수 있는 엄청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거죠. 물론 할부 이자는 발생됩니다. 그러라고 자사 파이낸셜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하는 건데, 또한 현금 구매 시 최대 12%까지 할인한다는 점, 그러면 2,389만 1,120원에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점, 게다가 보증기간이 3년에 2년 연장 및 15만 킬로까지 보증기간을 더해주니 이런 초혜자, 초싸여인 혜자가 어디 있습니까? 참고로 유럽 생산이 아닌 멕시코에서 생산되어 북미와 아시아의 선택적 판매 모델인 만큼 나름 현지화에도 노력을 기울인 점이 인상 깊네요. 마냥 비싸고 그냥 원래 있었던 옵션, 송풍구까지 빼버리면서 출시하는 어느 곳과 어느 모델이 있는데요. 생각해보세요. 멕시코가 인건비가 싸다고 하지만은 항공료에, 운송료에, 탁송료에 등등 포함하고도 저 금액, 아반떼, 이번 코나 페이스리프트 가격은 봤나요? 아반떼는 한 1,500에서 1,600만원 사이 급에서 이제 시작을 하지만은 코나 페이스리프트는 2천만원 밑으로 없습니다. 일본에서 왜 일본차가 90% 가까이 운행이 되느냐? 바로 10년 정도를 항상 금액대를 유지하는 자국민에게 판매하는 그 금액 자체에 이득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좀 나름 흥분하여 여전히 오늘도 서론이 길었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아반떼와 제타를 비교해보죠. 제원적 크기는 신형 제타, 전장 4700mm, 전폭 1800mm, 전고 1460mm, 휠베이스 2686mm고요. 아반떼는 전장 4650mm, 전폭 1825mm, 전고 1420mm, 휠베이스 2720mm로 제타보다 전장은 50mm 짧지만 휠베이스가 34mm 정도 더 길고요. 전고는 40mm가 더 낮고 전폭은 25mm가 더 넓습니다. 한마디로 아반떼가 좀 더 낮고 실내는 더 크다는 점이죠. 역시 실내 크기 하나만큼은 현대가 참 잘 뽑아요. 마찬가지로 아반떼 L라인이 아닌 이상 일반 아반떼와 제타는 둘 다 후륜 서스펜션이 토션빔입니다. 폭스바겐에 제대로 타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제타,
외형의 전체적 실루엣은 아반떼와 정반대되는 그래픽 디자인으로 대조를 이룹니다. 아반떼는 삼각형과 기하학적인 파라메틱 주얼리 컨셉을 이용했다면 제타는 보다 직선적이고 사각형의 느낌을 주는 형식이죠. 초기 모델에서 보여준 아이덴티티가 그대로 녹아져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역사성이 깃든 디자인이야말로 진정한 멋과 전통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제타의 전면부는 최근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헤드라이트와 그릴의 일체형 느낌을 강조하고 있고, 사각형의 변형된 모습과 직선을 통하여 차급보다 더 넓은 모습을 강조하고 있고요. 디귿자 형태의 데이라이트는 존재감을 부각시킵니다. 본네트는 좀 더 공격적인 라인을 통하여 역동성을 살렸습니다. 측면으로는 단순하면서 심플한 라인이 뻗어나가 그대로 리어 라인까지 이어지는데요. 리어 부분은 K7 1세대 리어 램프 디자인과 매우 비슷합니다. 마치 독수리 눈매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반면 아반떼 전면부는 제타보다 더 날카로운 모습을 하고 있고요. 정말 외형만으로는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인상을 줍니다. 삼각형을 기조로 한 디자인을 멋스럽게 담았고요. 그릴이 본네트보다 더 낮은 헤드라이트 포지션보다 더 낮은 위치에 있어 차체보다 더 낮아 보이는 효과까지 있죠. 개인적으로는 번호판 위치를 아래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부분도 있네요. 측면으로 가면 제타처럼 길게 뻗은 직선 형태가 아닌 삼각형과 현대제철의 근육을 자랑하는 삼각형으로 보이게끔 한 멋스러움을 담았는데요. 과한 느낌이 없나 싶을 정도로 멋스럽게 담았지만 이는 젊은 세대들에게 오히려 큰 호응을 이끄는 바이죠. 리어 부분 역시 제타는 좀 더 보수적인 느낌의 과거의 내연기관 디자인의 연장선이라면 아반떼는 보다 혁신적이고 오히려 하이브리드 같은 전기차 같은 모습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면에서는 호불호가 갈리기에 판단은 여러분들의 댓글로 해주세요. 인테리어 부분입니다. 두 차량 다 디지털 클러스터와 동일한 높이의 멀티미디어 화면이 존재하고요. 보다 편리하게 운전석 쪽으로 기울여진 모습을 하고 있죠. 그 밑으로는 가로로 길게 뻗어나오는 라인을 통하여 제타는 그 밑으로 송풍구와 함께 온도 조절 및 각종 버튼들이 위치해 있고요. 아반떼는 가로로 길게 뻗은 라인에 송풍구가 피아노줄 같이 위치해 있다는 점, 좀 더 공간 활용이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다른 부분입니다. 이도 그럴 것이 제타는 전통적인 세단 느낌을 주려하는 방향성이 있고요. 아반떼는 세단보다는 쿠페형 느낌을 주는 부분에 방향성이 있기에 누가 더 잘 나왔다고는 할 수 없는 부분이겠네요. 두 차량 모두 무드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타에 무드등이 저렇게까지 들어간다는 점에 유럽차도 많이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로 오면서 원가 절감한다고 뺄 줄 알았는데 말이죠. 파워트레인은 신형 제타가 앞섭니다. 제타는 6세대 모델과는 달리 가솔린 터보 파워트레인이 적용되었고요. 1.4리터 4기통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가 조합되어 최고 출력 150마력, 최대 토크 25.5kg의 성능을 내고 있고요. 복합 연비는 17인치 휠 기준으로 13.7kg, 도심 12.1kg, 고속 16.4입니다. 아반떼는 스마트 스트림 1.6 가솔린 엔진과 IVT 즉 CVT의 약간 개량 버전인 무단 변속기가 조합되어 최고 출력 123마력에 최대 토크 15.7kg이고요. 복합 연비는 17인치 기준으로 14.5, 도심 13.1, 고속 16.6입니다. 제타가 출력은 27마력 및 토크도 9.8kg 높았으며 도심 연비는 아반떼가 우세하지만 두 제조사 모두 거짓말로 일관한 부분이 있던 이런 터라 믿음은 자율이겠죠? 물론 아반떼에는 N라인이 있고 추후에 N이 나올 예정입니다. N라인 같은 경우에 가격 형성대가 2180에서 2780만원 정도로 책정되고 있고, 파워트레인은 스마트 스트림 1.6 터보 엔진과 7단 DCT가 조합되어 최고 출력 204마력에 최대 토크 27kg로 신형 제타보다 동력 성능 부분에서 앞서는 부분이 있죠. 하지만 제타 최고 트림인 프레스티지의 할인가까지 한다면 2533만원의 구매가 가능하기에 네임밸류를 따지고 본다면 아무리 N라인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네임밸류에서 차이가 있기만 해야죠. 이상하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폭스바겐을 좀 까는 게 있단 말이죠. 실제로는 현대와 비교가 될 만한 네임밸류와 다양성 및 차량 제조에서도 비교가 되지 않는데요. 게다가 아반떼는 3년에 6만 킬로 보증이고 제타는 5년에 15만 킬로 보증이라 영업용으로도 정말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진짜 얼탱이 없는 게 그렇게 팔아주고 10주짜리 땅까지 사게 했으면 솔직히 엔트리 모델에서도 5년에 10만 킬로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제타의 가격을 한번 볼까요? 프리미엄과 프레스티지의 차이점은 좀 사소한 것에서 나뉩니다. 우선 표를 보면 진짜 독일차스럽지 않게 비록 앞좌석이지만 이 가격대에 통풍 시트까지 기본으로 들어간다는 점이 놀랍고요. 사소한 것에서 나뉜다는 말이 열선 시트가 프레스티지만 있고 스티어링 휠, 일명 펜타 역시 상위 등급에만 있습니다. 파노라마 썬루프도 마찬가지고요. 솔직히 파선은 없어도 되지 않나요? 흡연자에겐 편하지만요. 제일 황당한 두 가지, 즉 선바이저 조명과 후방 카메라가 프레스티지에만 있다는 점,
참 네, 그렇다고요. 솔직히 스티어링 열선과 뒷좌석 열선 및 후방 카메라, 선바이저 조명이야 애프터마켓에서 단다고 치더라도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해서 프리미엄과 프레스티지 가격차가 약 204만원 정도 나는 걸 가정한다고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프리미엄 모델을 구매해서 애프터마켓에서 60에서 70 정도 주고 어라운드 뷰를 달고 헨타다는 정도로 해서 100 정도 사용한다 하고 나머지 104만원은 쓰고 싶은 용도로 써도 될 것 같네요. 이 정도 옵션이면 아반떼 정말 긴장해야 합니다. 왜냐면 제타는 미션이 볼보 S90에도 들어간 아이신 8단 미션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스포츠 모드에서 스포티함을 충분히 느낄 수 있도록 만든 호평을 받고 있는 이 좋은 트랜스미션이 들어갔고요. N라인에 들어간 DCT와는 좀 비교하기가 좀 그럴 정도로 미션 하나만 놓고 봐도 넘어가기엔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무엇보다도 전 좌석 파워 세이프티 윈도우를 탑재했다는 점, 그리고 ACC 즉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이는 정차부터가 아니라 30km 이상부터 작동되는 겁니다. 어쨌든 ACC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각지대 모니터링 및 정방 출력 경고 및 긴급 제동 시스템, 후방 트래픽 경고 시스템, 이는 후진 방향에 감지된 차량에 대한 경고이죠. 그리고 무선 충전 기능과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 지원, 2존 클리마트로픽 에어컨, 그냥 좌우 독립 에어컨이라 보면 돼요. 드라이빙 모드 셀렉션까지 지원되는 독일 수입차 가격이 현재 특별 혜택가가 저 정도라면은 아반떼뿐만입니까? 소형 SUV 사려고 코나 L라인을 기다렸던 분들에게도 수입차가? 이러면서 군침 흘리면서 넘어올 듯한 금액이죠. 이미 사전 예약이 어느 정도 충분히 차 있다고 하지만 만약에 딜러 마진에서 조금 더 20에서 30 정도 빼준다고 할 수 있으니 노려볼 만도 합니다. 참고로 폭스바겐 인증 불박 장착은 공짜주. 네, 아반떼 인스퍼레이션 금액이 시작가가 2,453만원부터이고요. 여기서 썬루프와 17인치 휠 및 타이어까지 추가한다면 2,526만원으로 제타 상위 트림과 같은 금액입니다. 옵션 및 편의 안전사양 몇 가지는 아반떼가 더욱 풍부하고요. 다만 꽉 찬 풀옵션을 하더라도 전좌석 파워 세이프티 윈도우가 아닌 운전석에만 이 파워 세이프티 윈도우가 적용된다는 점은 아쉽네요. 제타와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안전 옵션에서 뒷좌석의 안전하차 경고 및 ACC 즉 정차부터 출발까지 가능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포함된 부분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아반떼 N라인에서 금액대를 2,500만원대로 맞춰본다고 하면 옵션이 생각보다 좀 빠집니다. 스포츠 트림 시작가가 2,179만원에서 디지털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가 연결된 옵션, 즉 인포테인먼트 내비 옵션 선택 후 통합 디스플레이 추가 옵션과 스마트 센스, MT 옵션 및 독립 에어컨까지 있는 옵션, 그리고 하이패스와 ECM 룸밀러와 7단 DCT와 공승석, 통풍 및 자세 메모리 운전석, 파워 세이프티 윈도우, 전방 주차거리 경고 및 USB 포트 옵션이 있는 컴포트 1까지 적용한다면 2,652만원입니다. 약 100만원 정도가 아반떼 N라인이 100만원 정도가 더 비쌉니다. 참고로 위 옵션 사항에서 무선 충전과 썬루프가 없는 옵션이에요. 아반떼 N라인은요. 뒷좌석 열선 및 뒷좌석 암레스트, 2열 에어벤트 및 동승석 시트백 포켓이 들어가 있지 않은 아반떼 N라인 사항이라 솔직히 폭스바겐 제타와 N라인과의 비교는 좀 무색할 만큼 의미가 없죠. YF 소나타가 출시될 때 시작가가 1990만원 정도였는데 소형 SUV가 작다고 놀림받던 코나가 페이스리프트 한 후에 2050만원부터 시작을 합니다. 물론 SUV 자체의 장점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알게 모르게 어느덧 현대의 차량 가격은 수입차가 옵션을 달고 물 건너오고 더 좋은 파워트레인 및 내구성과 역사성과 전통을 가지고 올 때 과연 현대와 기아는 국민들에게 어떤 것을 돌려줬을까요? 아니 현대 까는 게 정상이냐고 하는 비난하는 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BMW 5 시리즈 불렀을 때 엄청난 파장과 각종 누수와 헤드라인 및 토론까지 할 만큼 온 나라가 들썩였는데 코나 전기차 불렀을 때 15건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심지어 충전 중에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기사 몇 개로만 접할 수 있는 현실, 이게 정상인가요? 저는 침수차 칼럼을 준비하면서 현대차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관한 것을 같이 했다가 이번에 싹 갈아엎었습니다. 코나 패스트리프트와 N라인에 대한 칼럼을 준비하면서 다룰 부분이 있기에 그때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현대차가 많은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그만큼 가격이 높아지면서 10조 땅을 사놓고 이제서야 삽을 뜨는 이 상황에서 그 손해액을 몇 년 동안, 한 5, 6년 동안 묵혔던 그 손해액을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메꾸려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은 저뿐인가요? 개인적으로 제타의 북미 물량이 더 많이 들어와서 다른 수입 차량들의 가격 억제를 유도하고 국산차의 좋은 방향의 프로모션도 유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입니다. 차량의 문제만 있는 것, 차량의 문제에만 소개를 하는 것보다 탈 수 있는 차, 그리고 가성비가 어떤지, 또한 해당 차량의 문제적 부분은 차량을 소개하면서 같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및 청취해준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발전한 체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